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읍내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안개가 흘러들고 정육점 유리문에는 하얀 성애가 앉아 있었다. 문 위에 종이 땡그랑 소리를 낼 때마다 박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노인이 들어온 것이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복장, 같은 말투로 나타났다. 삼겹살 15kg 두껍게 썰어줘. 인사도 웃음도 없었다. 말투에는 기계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진호는 칼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오늘도요? 어제도 그렇게 가져가셨잖아요. 손님 많으세요? 웃어 보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만수는 낡은 담배 한 개비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조용히 현금 다발을 꺼냈다. 묻지 말라 했지.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진호는 고기를 썰며 고개를 갸웃했다. 혼자 산다던데 대체 이 많은 고기를 어디다 쓰는 거지? 비닐봉투 2개를 채워 건넸지만 그의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만수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허리를 세운 채 천천히 걸어나갔다. 종소리가 다시 울리고 정육점 안에는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다. 진호는 창문 너머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안개에 녹아 사라지는 모습은 어쩐지 쓸쓸하고도 이상했다. 팔아넘기는 건가? 아니면 범죄에. 상상은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계산대 위에 현금 다발을 바라보았다. 불현듯 손끝이 떨렸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소연 순경님? 잠깐 이상한 손님이 있어서요. 말을 하면서도 진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손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속으로 노인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렇게 작은 의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다. 미세하게 내리는 비가 골목의 먼지를 눌렀고 공기엔 쇠냄새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경찰 이소연이 차를 몰고 와 있었다. 오늘은 같이 가보죠. 어제보다 더 일찍 나설 겁니다. 소연의 말에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어제처럼 김만수가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기 봉투를 들고 나갔다. 소연과 진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 일정했다. 마치 매일 같은 길을 걷는 습관이 몸에 새겨진 사람처럼. 좁은 골목을 벗어나자 오래된 폐가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담벼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기둥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만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울부짖는 듯한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 소리였다. 소연은 조심스레 대문을 밀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다. 비린내와 습기 그리고 고기 익은 냄새가 뒤섞인 공간. 낡은 창문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몸이 야위고 털이 빠진 녀석들이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김만수가 앉아 있었다. 고기를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지야, 얘네 오늘은 잘 먹네. 진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소연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 그가 겨우 입을 열자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묘한 온기가 스쳐 있었다. 우리 은지가 동물보호소에서 일했었지. 불난 날 애들 구하려다 못 나왔어. 그날 이후로 이 애들이 내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담담했다. 방 한쪽 벽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방 안의 모든 어둠을 조금은 밝히는 듯했다. 진호는 손에 쥔 모자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가가 점점 젖어갔다. 저는 잘못했네요, 어르신.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괜찮네. 의심받을 만했어. 하지만 얘들은 내게 남은 가족이라네. 바깥의 빗소리가 커졌다. 방 안에는 고기 냄새와 함께 조용한 숨소리들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날 진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본 이상한 노인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안개는 여전히 골목을 삼킨 듯 짙었다. 정육점 문을 열자마자 냉기와 함께 고기 냄새가 퍼져나갔다. 진호는 전날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봉투 속의 고기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이소연 순경 32세이 들어왔다. 어제 전화 주신 분이 박진호 사장님이시죠? 진호는 서둘러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그 노인이 오늘도 올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요. 소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수첩을 꺼냈다. 어떤 분이시죠? 70 후반쯤 됐고 이름은 김만수.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는 CCTV 화면을 돌렸다. 화면 속에서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삼겹살 봉투를 들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표정.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매번 15kg. 소연은 팔짱을 낀 채 잠시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사가는 건 흔치 않죠. 혹시 현금만 쓰시나요? 네. 한 번도 카드 쓴 적 없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분 오시면 제가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말에 진호의 심장이 묘하게 쿵 하고 뛰었다. 이제 정말 뭔가 밝혀지는 건가?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 뒤에 섰다. 오전 7시 10분. 문 위에 종이 땡그랑 울렸다. 예상대로 김만수가 들어섰다. 오늘도 같은 복장, 같은 말투였다. 삼겹살 15kg. 두껍게 썰어. 진호는 일부러 평소처럼 응대했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 소연이 몰래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기 봉투를 들고 나간 만수의 뒷모습을 따라 소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 작은 언덕을 넘자 허름한 담벼락 너머로 노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낡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소연은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길래 매일 저렇게 고기를 사는 걸까?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 몇 장이 발끝을 스쳤다. 그녀의 손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진호에게 말했다. 내일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 노인 뭔가 감추고 있어요. 진호는 묘하게 두려워졌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파문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등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골목 끝 만수의 집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낯선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저녁 진호는 정육점 불을 켜지 않았다. 비가 그친 골목에는 물비린내와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하루 종일 만수의 말을 곱씹었다. 우리 은지가 동물보호소에서 일했었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진호는 따뜻한 국밥을 한 통 들고 만수의 집을 찾아갔다. 문틈 사이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르신, 저예요. 진호입니다. 안에서 천천히 문이 열렸다. 만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밑이 조금 부어 있었다. 또 신고하러 왔나? 그의 농담 섞인 한마디에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진호는 국밥통을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다. 고기 좋아하신다길래요. 이건 사람 먹을 거예요. 만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럼 애들은 내 몫을 나눠 먹겠네. 그가 문을 활짝 열자 어제 보았던 동물들이 꼬리를 흔들며 몰려왔다. 낡은 방 안에선 기름 냄새 대신 따뜻한 숨결이 돌았다. 진호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우리 딸 은지야. 화재 났을 때 애들 먼저 꺼내다가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 그 애들이 내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지. 굶기지 말자. 버리지 말자.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고만 했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은 저였네요. 만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나도 누가 그랬다면 의심했을 거야. 그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진호는 정육점 앞 유리문에 유기동물 후원함 설치 예정이라는 종이를 붙였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가 있었다. 김만수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골목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노인 대단한 분이야. 매일 사가던 고기는 동물들 먹이였다더라. 그리고 그 말은 어느새 따뜻한 존경으로 바뀌어 퍼져갔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진호는 정육점 문을 열며 하얀 숨을 내뿜었다. 창문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문득 습관처럼 시계를 본다. 아침 7시 10분. 그 시간은 여전히 김만수가 오던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종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그는 한 달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병원 침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애들은 잘 먹고 있지? 라고 묻던 사람.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정육점 앞 골목에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 후 진호는 정육점 한쪽 벽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김만수 앤드 이은지 추모 코너. 벽에는 부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따뜻한 고기, 따뜻한 마음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가게 한켠에는 후원함이 놓였다. 이건 만수 어르신이 남긴 약속이에요. 진호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유기동물 보호소에 음식을 나누고 봉사했다. 아이들은 은지 언니가 키운 강아지야? 라며 웃었다. 가끔 진호는 그가 쓰던 검은 중절모를 떠올렸다. 문득문득 종소리가 들리는 착각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어르신, 오늘도 고기 썰었어요. 이제 저희가 잘 이어갈게요. 겨울 햇살이 유리문을 비쳤다. 창가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려 있었다. 진호는 장갑을 낀 손으로 고기를 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안다.
세상엔 말보다 조용한 사랑이, 오해보다 깊은 진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게 문 위의 종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땡그랑.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진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덮인 골목길 위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갔다.